전쟁을 통해 인류가 발전한다는 전쟁 발전론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유서 깊은 사상, 전쟁 발전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해서 전쟁은 증오와 적대심에서 비롯된 가장 극렬한 갈등이 폭력적으로 표출된 상황이지만 원치 않았다고 해서 그 피해를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당장 우리와 관련 없을 것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과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고 경제 전문가들은 가자지구 전쟁이 인플레이션과 성장 전망에 모두 위험 요소라고 전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가장 잔혹한 면모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다는 점인데요. 전쟁의 부정적 면모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전쟁이 인류 문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죠. 전쟁에 필요한 기술로 개발된 것들이 전쟁이 끝난 뒤 다른 용도로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국가와의 대치 상황에서 국가 내부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학기술인 지구과학, 인터넷, 원자로 등 과학기술 상당수가 전쟁의 그늘에서 성장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잠수함 작전에 필요한 각종 해양 측정 장비를 발전시켰고 군대의 해양 탐사 지원을 끌어냈는데요. 지구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성과 일부가 군사 기밀로 분류돼 논문으로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하고 이런 밀월관계를 이어갔죠. 이 밀월관계를 상징하는 지구과학자가 바로 해리에스로 그는 해저 확장설을 제시해 판구조론의 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과학자입니다. 헤스는 2차 대전 당시 해군 대령으로 활동하면서 연구 결과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프리스턴 대학교 교수로 지내면서도 군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지구과학자 대부분이 받아들이는 판구조론과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현재의 지구과학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는 미국과 소련 간 핵전쟁의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로 이에 1960년대 폴 베런은 핵전쟁에서도 살아남을 분산 네트워크를 제시했죠. 베런의 연구를 받아들인 펜타곤 소속 연구기관 아르파는 곳곳에 흩어진 컴퓨터를 연결하는 아르파넷이라고 불린 분산 네트워크를 고안했고 바로 이 아르파넷이 오늘날 인터넷의 초기 형태입니다. 인터넷의 출현을 이끈 핵전쟁의 위험은 1949년에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를 둘러싼 미소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원자로를 어느 쪽이 먼저 개발하느냐는 자칫하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만약 소련이 미국보다 앞서서 원자로를 개발해 국제시장을 선점한다면 이는 미국에 엄청난 타격이 될 터였죠. 다행히 미국은 2차 대전이 한창인 1942년 말 이탈리아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이끄는 팀을 닥달해 시카고 파일 1이란 최초의 원자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카고 파일 1 건설 직후 시카고 대학 야금 연구소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쓸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하려고 원자로를 건설했습니다. 2차 대전에 이은 6.25 전쟁까지 막을 내리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1953년 12월 8일 유엔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는데요. 이 연설로 원자로 기술이 민간에 공개됐지만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전 세계는 핵전쟁의 공포에 떨어야 했죠. 몽골은 화약혁명을, 중국은 산업혁명을, 소련은 정보혁명을 놓쳤고 그 결과 이들은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15세기 프랑스는 유럽 어느 국가보다 화포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고 프랑스 국왕이던 샤를 8세는 활강식 전장포를 앞세워 1494년 이탈리아를 침공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의 몬테산 조반니 요새는 프랑스의 공격으로부터 7년간 잘 버텼지만 신식 대포 앞에 불과 8시간 만에 함락됐는데요. 이 전투에서 이탈리아군 사상자는 700명이 넘었지만 프랑스군 전사자는 10명 뿐이었죠. 또한 산업화 시대에 과학기술의 흐름을 잘 따라잡은 일본은 나름대로 강대국의 지위에 올랐고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 초대받은 한 일본인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학을 이용해 야만적으로 도살하는 기술이 여러분 못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자마자 우리는 문명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회의석상에 참석할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전쟁과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정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국제정세에 따라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전쟁은 과학발전을 부추기며 과학발전은 새로운 전쟁 양상을 만드는데요. 이런 변화를 혁명이라 부를 수 있죠. 근대화기의 개발을 앞당긴 화약이 등장하며 화포가 발전했고 화포는 해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대항해 시대 하면 떠오르는 게 범선과 화포라는 걸 고려하면 화약혁명이라 표현하는 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진 산업혁명에서 개발된 기계기술은 전쟁사와 국가의 흥망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철도, 소총, 전차, 항공
항공모함, 어뢰 등 다양한 무기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렸는데요. 인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보혁명을 통해 첨단 IT 기술과 통신 기술을 전장에 접목했죠. 물론 전쟁 양상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전략전술과 같은 부분의 발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스페인 무적함대와 영국 함대 간 구군을 건 전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 무적함대와 영국 함대 모두 화포라는 신무기를 보유했지만 스페인 무적함대는 과거의 전술을 답습했고 영국 함대는 신무기에 걸맞은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영제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거듭났죠.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영제국은 2차 대전 당시 과거 자신이 상대했던 스페인 무적함대와 같이 과거를 답습해 대영제국이란 타이틀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죠. 인류에게 필요한 과학기술은 전쟁이 없더라도 언젠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업혁명의 주역인 증기기관과 토목 분야에 쓰려고 발명된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도 전시가 아닌 평시에 발명됐으며 최근에는 로켓마저 민간 기업이 국방부에 크게 기대지 않고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에 필요와 관심만 있다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깨진 유리창의 역설을 아시나요? 프랑스의 고전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가 1850년 저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제시한 역설입니다. 바스티아는 우화를 통해 소년이 시내에 있는 한 가게의 유리창을 깨자 모여든 군중은 가게 주인을 불쌍히 여기며 유리창을 깬 소년을 혼내거나 비난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가게 주인은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기 위해 돈을 쓰게 되는데요. 만약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없었다면 유리공에게 이 거래는 없는 일이었죠. 정리하자면 소년의 행동은 거래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더라면 가게 주인은 그 돈으로 다른 거래를 했을 거고 만약 그 돈이 가게 주인이 양복을 사려고 모아둔 돈이었다면 양장점 주인은 잠재적 이득을 잃어버린 게 됩니다. 전쟁은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발하기도 하지만 깨진 유리창의 역설에서 알 수 있듯 발전과 동시에 퇴보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소련은 평시에도 전쟁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켰지만 그 끝에 남은 건 경제 디폴트와 과학기술 몰락, 외국으로 대거 유출된 인재들 뿐이었죠. 2차 대전기 일본과 이탈리아는 소련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는데요. 총력전에 대비해 재정, 생산력, 과학기술 등을 개발해야 할 시기에 인력과 자원을 갈아 넣으며 소득 없는 전쟁만 이어나가다 보니 결국 패전을 맞이했죠. 이렇듯 전쟁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자원 대부분을 전쟁 수행에 소모해야 하며 이는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한 기술 발전은 철저하게 전쟁 관련 기술에 집중된 나머지 기술은 쇠퇴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게 됩니다. 헨리 균 제프리스 모즐리는 영국의 물리학자로 X선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지만 1차 대전에 영국 육군 공병 장교로 참전해 갈리폴리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는데요. 모즐리가 연구하던 주제를 다른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전부 노벨상을 받았다는 걸 고려했을 때 살아있었다면 분명 노벨상을 받았겠죠. 전쟁은 원치 않아도 발발하고 이로 인한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른 곳에 피해를 주는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유서 깊은 사상, 전쟁 발전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